자, 여기서 말이죠. 우리 판도라의 상자. 판도라의 상자보다 큰 거죠. 그 송초로 업무수첩.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청와대 가서 또 행정관 만나고 혼자서 청와대에서 누군가를 만난 것까지 다 적혀져 있다고 합니다. 그게 누구겠습니까? 문재인 만나러 간 거 아니에요. 이거는 완전히 불법 선거 중에 최악질 불법 선거가 지금 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발생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야, 심각합니다. 그 문제 또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송초로 울산시장 지금 검찰 조사가 임박했다라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청와대 행정관을 만났다라는 사실은 그동안 언론 보도를 통해서 좀 알려져 왔는데 거기에 더 나아가서 혼자 청와대까지 가가지고 누군가와 만남을 가진 것으로 지금 또 알려졌습니다. 지금 판도라의 상자라고 말씀하신 그 송병기 업무수첩 여기에서 관련된 내용을 또 추정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송초로와 청와대 간의 커넥션 그 과정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게 바로 이 송병기의 그 수첩입니다. 지금 그런데요. 이 과정에서 이 수첩을 보니까 2017년 10월 12일에 송초로 당시에 이제 선거를 준비했었죠. 문재인의 측근으로 알려진 송초로가 청와대 인근에서 청와대 행정관의 만남이다. 그리고 나서 혼자서 청와대에 들어간 사실이 지금 또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또 업무수첩에 적혀있던 것과 일맥상통하는 건데요. 제목이 BH 방문 결과 라고 써져 있어요. 여기에 따르면요. 송초로 시장에 대한 청와대 출마 요청 그리고 당내 경쟁자의 불출마 등이 다 정리됐다. 그러니까 송초로가 딱 가가지고 이제 누굴 만난지는 뭐 조사해보면 나오겠죠? 물론 지금 뭐 말로는 뭐 비서실장이 간접적으로 전달했다 등등등 나오는데 일단 출마를 요청했다. 그리고 이거 완전 심각한데. 출마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출마라는 게 문제가 아니라 결국 후보가 돼서 당선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출마를 해서 후보로 뽑히고 그리고 더 나아서 당선에 이르는 1단계, 2단계, 3단계 플랜이 청와대에서 쫙 제시가 됐다는 거예요. 결국 1단계 출마한다. 2단계 민주당 후보가 된다. 근데 민주당 후보 될 때 임동호 쳐냈죠? 그거 플랜대로 됐고 3단계 시장에 당선시켜준다. 이거 하명수사로 쳐냈지 않습니까? 네. 결국 그 일련의 과정을 청와대가 이미 다 이 송초로를 아껴하는 문재인의 의중에 따라서 차근차근 진행되지 않았겠느냐라는 말이 나오는 거고 이 송병기 업무수첩 제가 이거 송초라고 잘못 쓴 건데 송병기의 업무수첩을 보면요. 송 장관 이게 이제 노무현 정권 때 이 송초로 씨가 장관급을 맡은 적이 있어요. 국민고충처리위원장. 예, 맞습니다. 국민권익위원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송초로가 이제 과거 장관직을 맡은 이력으로 송병기는 송초로를 상대로 장관님이라고 불렀다고 해요. 그래서 송장관 그리고 블루하우스를 뜻하는 청와대 그리고 대통령을 뜻하는 BIP라는 문구가 곳곳에 등장하고요. 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BIP가 요청한다. 대통령이 후보 출마를 요청한다는 표현이 돼 있어요. 이거 딱 걸렸는데요. 물론 여기에서는 표현이 간접적으로 약간 들어가요. 뭐 대통령이 대놓고 말하긴 뭐하고 비서실장 통해서 청한다 이렇게 말하지만 결국 그 말이 그 말이잖아요. 그 말이 그 말이죠. 대통령이 너 시장 선거 나가보래. 만약에 이거면 임종석 아니에요. 그렇죠. 임종석도 지금 문제가 돼요. 경선 후보를 경선하기로 했다가 전략공천으로 공천해요? 그럼 말이 됩니까? 그냥 송초로를 그냥 꽂아줬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거는 사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사실은요. 그거, 만약에 이거 잘못했다고 해서 소송 걸면 법원에서 일반적으로 그런 공천 안 돼라고 얘기하는 보통 내용입니다. 거기에서 지금 김기현 하명수사가 있었죠? 그 다음에 공약과 관련해서 지금 송초로 시장한테 대한 공약에 유리한 사안들을 지금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다 잡혀 들어갈 일이네요. 그러니까요. 지금 예. 아주 어마어마한 내용입니다. 어마어마하네요. 지금 송초로 당선을 위해서 한 건 어마어마한 내용이고 송초로가 혼자 청와대를 방문했다라고 돼 있어요. 누굴 만났을까요? 그게 바로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요. 누굴 만났을까요? 그렇죠. 지금 네. 누굴 누굴 만나냐. 만났을까? 지금 뭐 여기 말이 이렇게 하는데요. 결국 문재인이지 뭐. 문재인이죠. 문재인하고 지금 송초로의 커넥션이 점점 지금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송초로가 청와대를 한번 들어갔다 나온 이후로 아주 모든 플랜이 착착착착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일단 선거 전략이 짜여졌죠. 그 청와대 면담하고 나서 구체적인 선거 플랜이 막 나옵니다. 지금 뭐 산재 모병원 등등도 다 이러한 거예요. 그리고 송초로에게 그 청와대 누가 그런 말을 전했는지 이걸 지금 확인할 수밖에 없다는 게 지금 검찰의 입장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인 건데 실제로요. 지난 2017년 10월 10일에서 13일 사이의 메모 내용을 보십시오. 산재 모병원 저희가 이거 금요일 날도 아주 심각하게 보도했던 사안인 건데 여기에 따르면요.
좌초되면 조음, 추진 보류라는 메시지와 함께 공공병원을 조기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 라는 말이 있어요. 즉 김기현 시장이 원래 산재 모병원 공약을 세웠고 원래 송철호 측도 이쪽으로 원래 공약을 새겼어요. 네. 그래 산재 모병원 쪽 해야지. 그런데 여기서 뭘 들은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송병기 수첩에 좌초돼야지. 추진 보류해야지. 우리는 공공병원으로 간다. 라고 메모가 돼 있는 거예요. 네. 실제로 공공병원 했죠? 근데 참 이 사람들이 가증스러운 게 이렇게 해서 당선되고 나서 공공병원을 했냐? 아니요. 산재 전문 공공병원이라고 이름 바꿔가지고 예타 면제를 받았습니다. 이야. 결국 이게 산재 모병원이죠. 뭐 말이 공공병원이지 공공병원에서 산재 전문이란 말을 또 넣었어요. 결국 자기들이 하려고 했던 공약한 거예요. 그런데 그 공약이 김기현이 할 때는 예타가 탈락이 돼버리는데 이 송철호가 하니까 아예 면제를 시켜줬다는 거예요. 아예 심사도 안 받았다는 거예요. 결국 이거는 전형적인 관건 선거다. 청와대와 정부의 합작으로 이루어진 선거 개입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결국 이 기재부의 판단을 사전에 알았기 때문에 이러한 공약 수정이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의혹까지 거듭 제기되는 거고 결국 조만간 송철호 시장 소환할 수밖에 없다. 왜? 지금 드러난 정황 하나하나 보면은 아니 뭐 박근혜 정권 때 총선 관련해서 청와대에서 여론조사 돌렸다고 징역 2년을 줬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2년이 아니랄지 몇 년짜리인 겁니까 도대체?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제가 예. 기사를 조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또 조선일보에서 아주 의미 있는 보도를 또 찾아냈어요. 예. 아주 대놓고 임동호를 찍어 누렸다는 건데 지금 그동안 VIP가 직접 출마 요청했다. 그리고 뭐 중앙당과 청와대는 임동호를 제거하려고 했다. 그 과정에서 뭐 자리를 주려고 했니 많이 이런 말은 나왔는데 또 다른 메모가 나왔습니다. VIP 임동호, 임동욱 용서 못할 자들 이라고 말했대요. 어허. 대통령이 임동호와 임동욱은 임동욱 참고로 동생입니다. 임동호의 동생이 임동욱인데 저 사람들 용서해서 안 된다. 이건 뭐, 와. 문재인이가, 네, VIP라고 써져 있지 않습니까? 얘를 왜 내, 형이 지금 시장하려고 하는데 방해 놓는 거야 도대체? 이 용서 못할 놈들아. 이거 아니에요? 이 발단이 또 있어요. 예. 지금 사실 그 이후에 또 이런 메모도 있긴 해요. 제가 이거 한 번 더 부연드리자면은 이 저주하는 메모 외에 그 다음 메모를 보면은 당내 경선에서 송철호가 임동호보다 불리하다라는 분석까지 내놨어요. 청와대에서. 즉 경선대로 하면은 민주당에서 경선하면은 임동호가 울산시장 후보가 된다라는 청와대 내부 분석까지 있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결국 임동호를 아예 쳐내버리고 그냥 송철호를 후보로 내놓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청와대 선거 개입이 더욱 드러난 정인 건데 지금 왜 대통령이 임동호와 그 동생을 증오했는지가 그 정황이 또 있어요. 지금 VIP에게 임동호 전 최고위원과 그의 동생은 용서받지 못할 사람들이다. 라고 송병기 메모에 적혀있는 건데 그 발달이 됐던 게 바로 2016년 총선입니다. 2016년 당시에 울산 남구울 총선 그 광장에서 두 사람의 악연이 있었던 건데요. 예. 당시에 임동호의 동생인 임동욱이 민주당 후보로 지명이 됐어요. 그리고 송철호가 이때 또 무소속으로 나가요. 2014년에만 무소속 나간 게 아니라 2016년 총선 때도 민주당에서 공천을 못 받으니까 무소속으로 또 나간 거예요. 결국 표 깎아먹는 상황이 좀 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지역군도 이제 현재 박맹호 의원이 지역구인 곳인데 예. 자, 이 과정에서 송철호 측이 민주당에게 요구합니다. 표 관리니까 단일화하자. 근데 이것도 되게 재밌는 게 보통 일반적으로 후보 단일화 얘기할 때는 좀 정당 좀 큰 쪽으로 약간 단일화가 가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런데 민주당 후보는 임동욱이에요.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임동욱 쪽으로 밀어주는 게 약간 일반적인 건데 송철호가 당당하게 야, 표 관려. 후보 단일화 이쪽으로 해. 라고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송철호를 향해서 뭔가 보이지 않는 어떤 우호적인 메시지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임동욱 측이 이제 어이가 없어 하는 거죠. 아니, 저 사람 민주당까지 탈당해가지고, 무소속으로 출마한 사람 아니야. 우리 민주당에서 양보할 수 없어. 라고 해서 이제 지킵니다. 결국 단일화 안 돼서 박맹호 후보가 이제 의원으로 당선되는 그러한 과정이 있었던 건데, 당시에 임동호 최고위원이 이렇게 예고합니다. 여러모로 동생에게 압박이 있었다. 그러니까 떡하니 민주당 후보로 이미 동생이 됐는데 정작 그 동생을 향해서 야 너가 좀 물러나 라고 압박이 있었고 또 여기저기서 또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결국 송철호를 당선시키려고 단일화라는 명분을 함부로 사용해도 됐었느냐라고 임동호가 자서전에 또 책을 썼어요. 그 당시에 송철호 꽂아주려고 여권 관계자들이 결국
압력을 행사했다라는 예. 그런 정황이 나왔던 거다. 결국 이 하나하나를 보면은 VIP가 인동호를 싫어한다. 그 동생을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라고 말했다더라. 결국 이것 지금 명백한 선거 개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청와대와 문재인의 의중이 개입됐다는 정황이 더더욱 드러나는 만큼 송철호에 대해서 이제 더 나아가서 임종석과 같은 지금 청와대 당시 인물들 마땅히 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이 있다라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신의 한 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 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 수의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